제니는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한국을 가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니의 이야기는 사실 일본에 사는 친구 제이미의 집에서 시작되는데요. 대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제니라고 해요. 저는 대학 시절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우리 과에는 아무래도 여자가 귀한 곳이었죠. 그렇다 보니 과에서 같은 여성이었던 제이미와 자연스럽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답니다. 저는 우연히 한국인 친구를 따라간 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인 김밥을 맛보았고 너무 색다른 맛에 매료되어 제이미에게도 김밥 그 맛을 전하게 되었죠. 그 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탐방하는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은 대학생인 우리가 다니기에 가격이 사악한 면이 있었지만 그 매력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겼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학연수를 온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요. 덕분에 우리의 한국어는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졸업 후 각자 일을 찾아 잠시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면서 우정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시기 제이미의 추천으로 제이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이미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유로 거의 강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대학생 때부터 한국에 관심도 많고 동경해오던 우리였기에 이런 행운은 얼마든지 환영이었죠. 이렇게 업무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내딛었어요. 전시회가 열리는 10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한 후 저녁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한국의 거리를 활보했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엔 저희 같은 외국인이 많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저녁을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 방문의 목적이 업무인 만큼 실적을 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진 않았어요. 한국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데 상담만 많이 할 뿐 그닥 성과가 없었기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2명의 남자가 저희 부스를 방문했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영어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인임을 직감했던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며 우리의 설명을 다 듣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담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상담은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쾌거를 거두었죠. 제이미와 전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박람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출장은 몇 번 더 이루어졌죠. 그때마다 저희와 상담했던 남자 2명이 담당자로 배정되어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엔 많이 친해져서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의 남자인 형준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이미도 자신의 남편인 쯔요시와 장거리 연애 후 결혼까지 이어졌죠. 사실 둘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쯔요시는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 사람이었더라고요. 설비 보정 등 차후 서비스 관련해서 한국에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휴가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형준과 쯔요시도 시간이 될 때 미국으로 여행을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들은 각자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하면서 미국을 떠나야 했기에 퇴사 시기도 비슷하고 결혼 시기도 몇 달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제이미는 일본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한 후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상한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 외롭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하게 되었지요. 제이미도 일본에 도착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적응하기는 쉬웠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임신하면서 몸이 좀 허약해졌는지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미국에 다녀올까도 했지만 너무 멀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미국이 왠지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의 밤거리라든지 거리를 활보하는 마약 중독자라든지 미국에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함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제이미를 보기 위해 일본의 오키나와로 바람을 쐬러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제이미도 저의 얘기를 듣고는 너무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더욱 기대되고 즐거웠죠. 아기를 낳게 되면 더욱 못 만날 것 같아서 타이밍상으로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겨울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오키나와로 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좋았답니다. 남편은 제가 일본으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좋은 것들 보고 듣고 오라고 다정한 말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곧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제이미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제이미의 집으로 가며 그동안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비행기 타고 오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서서 가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해서 아무리 붐비는 시간에도 그 자리는 비워져 있는데 일본은 약자 배려석이라는 명목상의 좌석은 있지만 그냥 의미 없는 자리인 듯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배려석이 아니더라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흔한 일상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배가 나온 임산부는 아니었기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배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해 보였어요.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며 누가 내리고 타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옆 사람과의 대화를 금기시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이미는 그런 일본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말을 많이 아꼈지만 전 아껴둔 수다가 너무 많아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죠. 제이미도 처음엔 주변 눈치를 보더니 막상 입이 터지고 나니 신이 나서 같이 떠들어댔어요. 물론 주변에 눈치가 보여 숨을 죽여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시피 했지만 주변의 일본인들이 엄청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무튼 따뜻하고 포근한 일본 가정집을 생각하며 제이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반대로 집안이 무척 썰렁하더군요. 저는 한기를 느껴 보일러를 켜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이미는 히터를 켜주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긴 했지만 냉랭한 바닥에서 찬기가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한참을 겉옷을 입고 있어야 했어요.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보일러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집 안에서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생활해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살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불편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래도 남쪽 지역이라 그런지 오키나와의 바깥 기온은 한국의 서울보다 훨씬 따뜻하긴 했어요. 미세먼지도 많지 않아 하늘도 꽤 맑았고요. 겨울이긴 했지만 그래도 포근한 날씨 덕에 일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유독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한국엔 정말 음식 종류도 다양해서 한 달 내내 다른 메뉴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음식 종류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더라고요. 대부분 간장 소스에 튀긴 음식을 곁들여가며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메뉴 이름만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같은 메뉴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음식이 너무 질리고 실증나서 먹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일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아주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서 꼭 로봇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한국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이모님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아주 친절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정은 없더라고요.
친절은 한데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달까?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오지랖이랄까? 아무튼 기분 좋은 잔소리 내지는 참견이 꽤 다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꼭 저를 딸처럼 동생처럼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일본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조금 낯설었어요. 좀 삭막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점차 나는 한국과 일본 생활의 미묘한 차이에 적응해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겨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세계적인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일본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빙판길 대처가 한국보다 익숙하지 않은 탓에 모든 길이 스케이트장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넘어진 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제이미와 함께 외출했다가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임신 중이라 더욱 걱정이 되었고 다행히 제이미의 빠른 판단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기계적인 대응과 무관심한 태도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려와는 너무 달랐죠. 가뜩이나 낯선 땅에 와서 병원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장소에서의 이 기억은 그냥 경험으로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제이미는 아쉬워하며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전 이미 일본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일본을 떠나며 일본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거리를 조금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저의 인생에서 일본이라는 옵션은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의 일본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단짝 친구 제이미와 미국인 새내기 주부 제니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